저는 김정희입니다. 올해 66입니다. 서울의 한 아파트에서 살고 있지요. 아침에 눈을 뜨면 늘 며느리 서윤이 생각이 납니다. 막내 아들 준수의 아내 이서윤 말입니다. 서윤이는 참 예쁘고 똑똑한 아이입니다. 직장에서도 능력 있다고 칭찬이 자자하지요. 하지만 제 눈에는 늘 애처롭기만 합니다. 힘든 직장 생활에 지쳐 퇴근하고 오면 집안일은 뒷전입니다. 저는 그런 서윤이를 보면 마음이 아픕니다. 그래서 제가 대신 나서서 도와주려고 했습니다. 그게 시어머니로서의 도리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평생 자식들을 위해 헌신하며 살아왔습니다. 아들 준수도 제가 키웠지요. 어려운 살림에도 억척같이 살아가며 가정을 지켰습니다. 그런 제가 며느리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은 그저 저의 경험을 나누어 주는 것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서윤이는 제 마음을 몰라주는 것 같습니다. 제가 집에 갈 때마다 서윤이는 늘 불편한 기색을 내비쳤습니다. 어머니, 그냥 편하게 계세요. 서윤이의 말은 저에게는 마치 오지 마세요라는 말처럼 들렸습니다. 저는 그래도 며느리를 위해 이것저것 해주고 싶었습니다. 제가 던진 말들은 서윤이에게는 잔소리로 들렸을 겁니다. 하지만 저는 그저 서윤이가 힘들까 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 싶었을 뿐입니다. 어느 날이었습니다. 제가 서윤이네 집에 가서 냉장고를 열어봤습니다. 반찬이 텅 비어 있었습니다. 제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서윤아, 냉장고에 반찬이 없구나. 내가 좀 해다 줄까? 그때였습니다. 서윤이가 제게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더 이상 간섭하지 마세요. 저는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서윤이의 입에서 나온 말이라고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서윤이는 제 말을 들은 척도 않고 자기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쿵 하는 소리와 함께 문이 닫혔습니다. 저는 닫힌 문을 한참 동안 바라보았습니다. 제 마음속에는 싸늘한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듯 아팠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멍하니 서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서윤이네 집에 가지 않았습니다. 서윤이가 싫어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안 가는 것이 서윤이에게는 더 편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편치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아팠습니다. 저는 서윤이를 미워할 수 없었습니다. 서윤이가 왜 그렇게 저를 싫어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지만요. 저는 서윤이가 행복하기를 바랐습니다. 그래서 저의 사랑이 혹시 서윤이를 힘들게 하는 것은 아닐까 고민했습니다. 저는 서윤이에게 계속해서 무언가를 해주려고 했습니다. 서윤아, 내가 좋아하는 반찬 해다 줄까? 힘들면 언제든지 나에게 말해라. 하지만 서윤이는 늘 저의 호의를 거절했습니다. 저의 모든 관심이 서윤이에게는 부담으로 다가왔을 겁니다. 서윤이는 저의 도움이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그런 서윤이의 태도에 속으로 많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아픔을 겉으로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며느리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저는 며느리의 냉담한 태도에도 불구하고 늘 며느리를 외면하지 않기 위해 애썼습니다. 저의 사랑이 때로는 서윤이를 옥죄는 것 같아 미안했습니다. 저는 그저 며느리가 독립적인 삶을 살아가기를 바랐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제가 해줄 수 있는 작은 도움이라도 주고 싶었습니다. 어머니의 마음은 늘 그런 것이지요. 저의 아들 준수는 저희 둘 사이에서 늘 난처해했습니다. 여보, 엄마도 너 생각해서 그러는 거야. 엄마, 서윤이도 힘든데 좀 이해해줘. 준수는 저희 둘 사이를 중재하려 노력했지만 쉽지 않았을 겁니다. 저는 준수가 제 편을 들어주기를 바랐습니다. 서윤이는 준수가 자기 편을 들어주기를 바랐을 겁니다. 준수는 저희 둘 사이에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불쌍한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그런 준수를 보면 안쓰러웠습니다. 저의 손녀 세미는 10살입니다. 세미는 저와 서윤이 사이의 갈등을 어린 나이에도 눈치채고 있었습니다. 세미는 할머니와 엄마 사이를 오가며 화해를 시키려 노력했습니다. 엄마, 할머니도 엄마를 사랑해서 그러는 거잖아. 할머니, 엄마도 힘든데 좀 쉬게 해줘.
세미의 말은 제 마음을 더욱 아프게 했습니다. 제가 세미에게 좋은 할머니가 되어주지 못하는 것 같아 미안했습니다. 저는 세미의 말에도 귀 기울이지 못했습니다. 제 마음속에는 서윤이에 대한 서운함과 미안함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이 관계를 어떻게 풀어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저 시간이 해결해 주기를 바랄 뿐이었습니다. 서윤은 점점 어머니의 존재를 무시했습니다. 아침 식사도 따로 먹었습니다. 주말에도 외출을 핑계로 어머니와의 시간을 피했습니다. 어머니는 그런 저에게 어떻게든 다가가려 애쓰셨습니다. 제가 출근한 사이 몰래 집에 오셔서 청소를 해두시거나 반찬을 만들어 놓고 가시는 일이 잦았습니다. 솔직히 저는 그런 행동들이 부담스러웠습니다.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간섭처럼 느껴졌거든요. 어느 날 어머니가 제 집을 방문하셨습니다. 저는 어머니에게 불편한 기색을 숨기지 않고 말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바빠서 집안일 못하는 것도 아닌데 왜 자꾸 오셔서 일을 만드세요? 제 말에 어머니는 순간 말문이 막히신 듯 했습니다. 저는 그때 그 표정을 보면서도 제 감정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어머니는 이내 애써 미소를 지으시며 작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냥 혹시나 내가 힘들까봐. 어머니의 작은 목소리는 제 귀에 제대로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대꾸할 가치도 없다고 생각하며 다시 제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방문이 닫히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던 것 같습니다. 어머니는 씁쓸한 표정으로 며느리의 방문을 뒤로하고 돌아섰습니다. 그 뒷모습이 어땠을지 그때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제가 독립적이고 자존심 강한 여성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의 도움 같은 건 필요 없다고 여겼습니다. 그렇지만 어머니는 제가 힘들어하는 부분을 알고 계셨나 봅니다. 겉으로는 아무 말 없이 뒤에서 저를 지원하고 계셨다는 것을 저는 그때는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하루는 제가 감기에 심하게 걸려 알아누웠습니다. 열이 펄펄 끓고 온몸이 쑤셔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따라 남편 준수 씨는 출장 때문에 집에 없었습니다. 딸 세미가 제 옆에서 훌쩍거렸습니다. 엄마, 아파요? 왜 자꾸 땀 흘려요? 저는 세미를 안심시키려 애썼지만 목소리조차 제대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딩동. 갑자기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저는 힘겹게 몸을 일으켜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문 앞에 서 계신 분은 어머니였습니다. 어머니는 제 얼굴을 보시더니 깜짝 놀라셨습니다. 아이고 서윤아. 내 얼굴이 왜 이렇게 창백하니? 어머니는 걱정스러운 눈으로 저를 살폈습니다. 그리고는 제 손을 잡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세미가 할머니한테 전화했더라. 엄마가 아프다고. 저는 세미를 흘끗 보았습니다. 세미는 고개를 푹 숙이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제 이마를 짚어보시더니 급히 부엌으로 향하셨습니다. 곧이어 따뜻한 죽 냄새가 풍겨왔습니다. 어머니는 죽을 제 앞에 내려놓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자, 어서 먹어라. 속이 든든해야 빨리 낫지. 저는 죽 그릇을 바라보았습니다. 따뜻한 김이 모락모락 피어나는 죽은 어머니의 마음처럼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어머니는 제가 죽을 먹는 동안 세미를 안고 토닥여 주셨습니다. 엄마 금방 괜찮아질 거야. 우리 세미 착하네. 어머니의 따뜻한 말 한마디에 세미는 안심한 듯 했습니다. 저는 죽을 한 숟가락 떠서 입에 넣었습니다. 부드러운 죽이 목을 타고 넘어갈 때 왠지 모르게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감정을 애써 외면했습니다. 이것도 저를 힘들게 할 또 다른 부담이라고 생각했으니까요. 죽을 다 먹고 나자 어머니는 제 옆에 앉아 제 손을 잡으셨습니다. 너도 나처럼 힘들어지면 내가 도와줄게. 어머니의 말에 저는 또다시 거부감이 들었습니다. 어머니, 그런 관심은 필요 없어요. 저는 제가 알아서 할 수 있어요. 저는 어머니의 손을 뿌리치고 침대에 누웠습니다. 어머니는 한숨을 쉬시며 제 옆에 한참을 앉아 계셨습니다. 저는 잠이 들었고 깨어났을 때는 어머니가 안 계셨습니다. 대신 깨끗하게 정리된 집과 제가 먹다 남긴 죽 그릇이 놓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작은 쪽지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괜찮으면 또 올게. 어머니는 제가 힘들어하는 부분을 알고 계셨습니다. 겉으로는 아무 말 없이 뒤에서 지원을 하고 계셨습니다. 저는 그런 어머니의 마음을 전혀 알지 못한 채 계속해서 어머니와의 관계를 멀리했습니다. 저의 자존심은 어머니의 따뜻한 사랑마저 거부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때 저는 어머니의 관심이 저를 지배하려는 의도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머니의 사랑을 느끼지 못한 채 그녀의 관심을 억제하려는 태도를 고수했습니다. 그것이 저희 둘 사이의 갈등을 더 깊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저는 어머니의 도움을 자주 거부했지만 어느 날 집에서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날은 정말 중요한 출근길이었습니다. 회사에서 큰 프로젝트 발표가 있는 날이라 지각은 절대 안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저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서둘러 준비를 마쳤습니다. 가벼운 마음으로 차에 시동을 걸었습니다. 하지만 차는 쿨럭거리기만 할 뿐 시동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몇 번이고 다시 시도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이 중요한 날에 차가 고장 나다니요. 저는 발을 동동 구르며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택시를 잡으려 해도 워낙 외진 곳이라 쉽지 않았습니다. 초조한 마음으로 스마트폰을 꺼내 남편 준수 씨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 내 차가 시동이 안 걸려. 오늘 중요한 발표인데 어떡해? 제 다급한 목소리에 준수 씨는 잠시 당황하는 듯 했습니다. 응? 시동이 안 걸린다고? 어제 분명 잘 타고 들어오지 않았어? 준수 씨의 목소리도 걱정으로 가득했습니다. 저는 거의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모르겠어, 갑자기 이러네. 나 회사 늦으면 정말 큰일인데. 그때 준수 씨가 문득 생각났다는 듯이 말했습니다. 아, 잠깐만. 엄마가 어제 내 차가 좀 이상하다고 해서 미리 점검 좀 받아보라고 했대.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어머니가? 그걸 어떻게 아셨대? 준수 씨는 정비사에게 연락을 받았다는 말을 전했습니다. 정비사가 그러는데 타이어 펑크난 김에 이것저것 점검하다가 엔진 쪽도 손봤다고 하더라고. 어제 저녁에 다 고쳐놨대. 엄마가 네가 바쁘니까 미리 해두셨나 봐. 저는 그 말을 듣고 망치로 머리를 한 대 맞은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어머니가 제 차가 고장났다는 사실을 어떻게 아셨을까요? 그리고 말없이 수리까지 해두셨다니요. 저는 순간 알 수 없는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그동안 제가 어머니의 도움을 얼마나 거부해왔던가요? 어머니의 모든 관심과 배려를 간섭이라 여기며 밀어냈던 제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어머니의 숨겨진 배려 덕분에 저는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저는 그때까지도 어머니의 모든 도움을 단순히 운이나 우연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어머니는 제가 힘든 상황에 처했을 때마다 자신이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지 고민하며 은밀히 도와주고 계셨다는 것을 저는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저는 여전히 어머니와의 관계를 멀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로도 저는 어머니께 직접적으로 고맙다는 말을 전하지 못했습니다. 제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의 도움을 받는다는 사실 자체가 저에게는 왠지 모를 패배감처럼 느껴졌습니다. 어머니는 여전히 제가 힘들어할 때마다 뒤에서 묵묵히 저를 돕고 계셨습니다. 세미가 학교에서 돌아오면 먹을 수 있도록 간식을 미리 준비해 두시거나 제가 좋아하는 반찬을 만들어 문고리에 걸어두고 가시는 일이 잦았습니다. 어느 날 저녁, 저는 퇴근 후 지쳐서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날따라 유독 힘든 하루였습니다. 저는 맥주 한 캔을 따서 마셨습니다. 그때 세미가 제 옆으로 다가와 말했습니다. 엄마, 오늘 할머니가 오셨어. 저는 무심하게 대꾸했습니다. 응, 그러셨구나. 세미가 작은 손으로 제 볼을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할머니가 엄마 힘들어 보인다고 맛있는 걸 해놓고 갔어. 저는 냉장고 문을 열었습니다. 냉장고 안에는 제가 가장 좋아하는 잡채와 불고기가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그때도 저는 그저 어머니가 오셨구나 하고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어머니의 사랑과 배려를 전혀 인식하지 못한 채 저는 계속해서 멀어져만 갔습니다. 저는 어머니의 따뜻한 관심을 억제하려는 저희 태도 때문에 갈등이 더욱 깊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어머니는 저희 냉담한 태도에 속으로 많은 상처를 받으셨을 겁니다. 하지만 겉으로는 티내지 않으시고 묵묵히 저를 지켜보고 계셨습니다. 저는 그때까지도 어머니의 깊은 사랑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제가 독립적인 여성으로서 당당하게 살아가고 있다고 착각했습니다. 어머니의 존재는 저에게 부담이었고 저희 삶에 대한 간섭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참으로 어리석은 생각이었습니다. 어머니는 그저 저를 사랑하고 싶었을 뿐인데 저는 그 사랑을 자꾸만 밀어냈던 것입니다. 저는 어머니의 눈빛 속에 담겨있던 슬픔을 잃지 못했습니다. 저희 냉담한 태도가 어머니의 가슴에 얼마나 큰 상처를 남겼을지 그때는 미처 헤아리지 못했습니다. 저는 저의 감정만을 중요하게 생각했고 어머니의 감정은 안중에 없었습니다.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부담감 속에서 저는 점점 더 외로워져 갔습니다.
하지만 그 외로움이 어디에서 온 것인지는 그때는 알지 못했습니다. 저는 제가 독립적인 여성으로서 당당하게 살아가고 있다고 착각했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그 누구의 도움도 받지 않으려는 고집 때문에 스스로를 고립시키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제가 힘들어하는 부분을 알고 계셨습니다. 겉으로는 아무 말 없이 뒤에서 저를 지원하고 계셨다는 것을 저는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저의 자존심은 어머니의 따뜻한 사랑마저 거부하게 만들었습니다. 그것이 저희 둘 사이에 깊은 간극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저는 어머니의 존재를 부담스러워했고 어머니는 그런 저를 안타깝게 바라보셨습니다. 서로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한 채 저희 둘은 각자의 상처 속에서 점점 더 멀어져 갔습니다. 저는 매일같이 며느리 서윤이네 집 앞을 서성였습니다. 차마 초인종을 누를 용기는 나지 않았습니다. 혹시나 제가 또 서윤이에게 부담을 줄까 봐 저를 불편해할까 봐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발걸음은 저절로 그곳으로 향했습니다. 어미 새가 둥지 속 새끼를 걱정하듯 제 마음은 늘 서윤이에게 가 있었습니다. 아들 준수는 저에게 서윤이가 직장에서 많이 힘들어한다고 전했습니다. 육아도 혼자 도맡아 하다시피 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저는 가슴이 저려왔습니다. 제가 겪었던 그 힘든 시간들을 서윤이도 똑같이 겪고 있다고 생각하니 마음이 아팠습니다. 며느리를 돕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선뜻 나서기가 어려웠습니다. 제가 나서면 서윤이가 또 저를 밀어낼까봐 걱정되었습니다. 저는 한밤중에 잠 못 이루고 뒤척였습니다. 어떻게 해야 제 진심이 서윤이에게 닿을 수 있을까요? 며칠 뒤 저는 용기를 내어 서윤이네 집으로 향했습니다. 초인종을 누르려는데 문이 살짝 열려 있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거실에는 서윤이가 딸 세미를 안고 잠들어 있었습니다. 피곤해 지친 얼굴은 창백했고 눈가에는 다크서클이 깊게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세미는 서윤이의 품에 안겨고니 잠들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고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제 자식 그리고 제 손녀를 위해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살금살금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냉장고 문을 열어보니 텅 비어 있었습니다. 며칠 동안 제대로 된 식사를 하지 못한 것 같았습니다. 저는 조용히 장바구니를 들고 시장으로 향했습니다. 싱싱한 채소와 고기를 사고 서윤이가 좋아하는 반찬들을 떠올리며 이것저것 장을 봤습니다. 집으로 돌아와서는 정성껏 음식을 만들었습니다. 잡채, 불고기, 미역국. 서윤이가 좋아하는 음식들로 상을 가득 채웠습니다. 음식을 만드는 내내 저는 콧노래를 불렀습니다. 이렇게라도 며느리를 도울 수 있다는 생각에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음식을 다 만들고 나자 저는 식탁에 조용히 앉아 서윤이와 세미가 깨어나기를 기다렸습니다. 얼마 후 서윤이가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서윤이는 저를 발견하고 깜짝 놀란 듯 했습니다. 어머니, 언제 오셨어요? 저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방금 왔단다. 배고플까 봐 음식 좀 해놨어. 서윤이는 식탁 위 음식들을 보더니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이걸 다 어머니가 하신 거예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가 힘들어 보여서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구나. 서윤이는 아무 말 없이 저를 한참 동안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 속에는 놀라움과 함께 알 수 없는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나도 돕고 싶지만 너무 많은 걸 요구하면 너도 힘들어질 거야. 그 말 속에는 제가 그동안 서윤이에게 상처받았던 마음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며느리를 사랑하는 제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서윤이는 그날 처음으로 진지하게 제 마음을 느낀 듯 했습니다. 제 말 속에서 서윤이는 그동안 자신이 얼마나 제 마음을 몰랐는지 그리고 얼마나 저에게 상처를 주었는지를 깨달았을 겁니다. 서윤이는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어머니, 서윤이의 목소리는 작게 떨렸습니다. 저는 서윤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괜찮아. 이제부터라도 서로 이해하려고 노력하면 된단다. 서윤이는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저는 서윤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이제 밥 먹자. 힘들 때일수록 잘 먹어야 한단다. 서윤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와 서윤이 그리고 세미는 식탁에 둘러앉아 따뜻한 저녁 식사를 했습니다.
그날 저녁 식사는 유난히 따뜻하고 맛있었습니다. 서윤이는 자신의 독립적인 삶을 유지하려고 했지만 제가 단순히 자신을 돕고자 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그동안의 관계를 다시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서윤이의 자존심은 상해 있었고 저에게 감사의 말을 전하는 것이 어려웠을 겁니다. 저는 서윤이의 마음을 이해했습니다. 저도 젊은 시절에는 그랬으니까요. 누군가의 도움을 받는다는 것이 때로는 자존심 상하고 불편하게 느껴질 수 있다는 것을 저도 잘 압니다. 하지만 저는 서윤이가 스스로 깨닫기를 기다렸습니다. 제가 아무리 말로 설명하고 표현해도 결국 마음으로 느끼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어쩌면 제가 너무 며느리를 믿고 기다려준 것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제 진심은 언젠가 서윤이에게 닿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저는 서윤이가 천천히 제 마음을 알아주기를 바랐습니다. 그것이 제가 며느리를 사랑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자식에게 보내는 사랑은 때로는 불편하게 느껴지기도 하지만 그 사랑 속에는 깊은 희생이 숨어 있습니다. 저 또한 그랬습니다. 제 며느리가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겪었던 그 시간들이 떠올랐습니다. 저는 며느리가 저처럼 힘들지 않기를 바랐습니다. 그것이 제가 며느리를 돕고 싶었던 유일한 이유였습니다. 그날 저녁 식사 이후로 서윤이의 태도는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젠 제가 집에 가도 더 이상 문을 닫지 않았습니다. 어색하게나마 저와 눈을 맞추고 짧은 대화를 나누기도 했습니다. 어미 새가 둥지 속 새끼의 날갯짓을 보듯 저는 서윤이의 작은 변화를 응원했습니다. 어느 날 오후 서윤이가 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저는 순간 심장이 쿵 내려앉는 듯 했습니다. 혹시나 제가 또 무슨 잘못이라도 한 것은 아닐까 걱정이 앞섰습니다. 하지만 서윤이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리 차분했습니다. 어머니, 혹시 괜찮으시면 저희 집으로 잠시 와주실 수 있으세요? 그럼 당연히 가야지. 무슨 일이니? 서윤이는 잠시 머뭇거리더니 말했습니다. 그냥 어머니께 드릴 말씀이 좀 있어서요. 저는 서둘러 서윤이네 집으로 향했습니다. 초인종을 누르자 서윤이가 문을 열었습니다. 서윤이의 얼굴에는 알 수 없는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세미는 방에서 조용히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정적이 흘렀습니다. 서윤이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그동안 너무 죄송했어요. 서윤이의 목소리는 작게 떨렸습니다. 저는 순간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서윤이는 눈물을 글썽이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어머니가 저를 위해 얼마나 애쓰셨는지 이제야 알게 됐어요. 제가 어머니의 마음도 모르고 너무 함부로 대했어요. 서윤이의 진심 어린 사과에 저는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그동안 며느리에게 받은 상처들이 한순간에 눈 녹듯 사라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저는 서윤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니다, 서윤아. 나도 며느리에게 지나치게 간섭했으니 나도 미안하구나. 저는 제 잘못도 인정했습니다. 저 또한 며느리의 입장을 헤아리지 못하고 제 방식대로만 사랑을 표현했던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서윤이는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어머니, 이제부터는 제가 더 많이 배려할게요. 서윤이가 미안해하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괜찮다. 이제부터라도 서로 이해하고 아껴주면 된단다. 저는 며느리가 스스로 성장할 수 있도록 조금 더 떨어져 지켜보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며느리에게 지나친 간섭은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서윤이의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그 손에는 이제 더 이상 어색함이나 거리감이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따뜻한 온기만이 가득했습니다. 둘은 점차 서로를 이해하는 과정 속에서 진정한 화해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이제 저는 서윤이의 집을 방문할 때마다 먼저 문을 두드립니다. 서윤이도 이제는 반갑게 저를 맞아줍니다. 저희 둘은 함께 장을 보고 함께 음식을 만들기도 합니다. 물론 여전히 서툴고 어색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관계는 좋아졌습니다. 며느리는 이제 저에게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먼저 저에게 도움을 청하기도 합니다. 어머니, 혹시 샘이 좀 잠시 봐주실 수 있으세요? 제가 오늘 야근해야 해서요. 세미는 할머니 품에 안겨 재롱을 떨고 저는
그런 세미를 보며 행복한 미소를 짓습니다. 가족 간의 갈등은 어쩌면 당연한 일일지도 모릅니다. 서로 다른 환경에서 살아온 사람들이 함께 살아가는 것이기에 갈등은 피할 수 없는 과정일 겁니다. 하지만 그 갈등 속에서 서로를 이해하고 화해하려는 노력이 있다면 결국은 더욱 단단한 가족으로 거듭날 수 있습니다. 저와 서윤이가 그랬듯이 말입니다. 저는 이제 며느리를 있는 그대로 사랑합니다. 며느리의 독립적인 삶을 존중하고 며느리의 선택을 믿어줍니다. 그리고 며느리 또한 저를 이해하고 사랑해주려 노력합니다. 서로를 존중하고 이해하려는 노력. 그것이 바로 가족 갈등을 해결하고 진정한 화합을 이루는 길이라는 것을 저는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제 삶의 황혼기에 찾아온 이 소중한 깨달음에 저는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제 저의 남은 삶은 며느리와 함께 더욱 아름다운 그림을 그려나갈 것입니다. 사랑하는 나의 며느리 서윤아, 이제 우리 행복하게 잘 지내보자꾸나. 어떠셨나요?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내면의 갈등 속에서 배려와 선한 마음으로 관계를 회복해 나가는 시어머니의 인내심과 마음을 응원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세요.